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뉴스를 정리해 보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먹고 살기 바쁜 이민 생활입니다. 한인회가 이민사회에 꼭 필요한 기관임은 사실이지만 관심을 갖게 되질 않습니다.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뉴욕 한인회이지만 무조건 나무라기보다는 조금의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뉴욕 한인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 관계자들이 위기에 놓인 뉴욕 한인회관 살리기 운동에 한인 동포들의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당장 5월 11일까지 30만 달러의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회관에 설정된 담보권이 경매에 넘어가게 돼 회관의 앞날이 불투명하게 됩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공식 활동을 시작한 뉴욕 한인회관 살리기 위원회. 활동 불과 열흘 만에 20여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모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10만 달러를 쉐이크 앤 고사가 기탁했지만 전직 회장들과 한인 단체장들의 기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원회 회장을 맡은 변종덕 회장과 뉴욕 한인회 김민선 회장이 각각 1만 달러를, 사라킴 부회장과 김기철, 하용아, 이세목 전 회장, 그리고 평통 정재건 회장 등이 기부에 참여했습니다. 50만 동포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50만 동포들이 힘을 합해서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급한 게 30만 불을 5월 11일 안으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모금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당장 5월 11일까지 체납된 회관 부동산 세금 30만 달러를 납부해야 하고 7월 1일까지는 올해 전반기 세금 12만 3천 달러, 그 외에도 변호사 비용과 외부 감사 비용 등 총 85만 달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은행에 요청한 회관담보대출권은 민승기 전 회장이 사인한 99년 장기 리스 계약이 문제가 돼 모두 막힌 상태입니다. 김민선 회장은 현재로서는 회관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며 안타깝고 면목 없지만 한인 동포들의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 십시일반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한인회관을 위해서 동참을 해주신다면 저와 저희 집행부 그리고 역대 회장님들 우리 함께 우리 이번에 한인회관을 살리고 다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재도 강화하고 또 재정적인 면에서 투명하게 운영을 해서 동포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뉴욕 한인회관 살리기 위원회에 성금 기탁을 원하시는 분은 체크 수취인을 KAGGNY로 기입 후 뉴욕 한인회로 보내거나 체이스뱅크 성금 모금 계좌로 온라인 송금하면 됩니다. 나도 1불, 너도 1불, 50만이 50만 불.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민승기 전 뉴욕 한인 회장에 대한 공금 횡령 의혹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연방수사국이 어제 오전 뉴욕 한인회관을 방문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34대 회장 선관위 건부터 한인회관의 99년 리스 건, 민 씨의 공금 횡령까지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수사국은 27일 맨해튼에 있는 뉴욕 한인회관을 방문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오전 11시쯤 회관을 찾은 회계 범죄 분석 전문가 2명은 민 씨와 조성환 전 사무총장이 사용하던 사무국 컴퓨터에서 2대의 하드 드라이브를 분리해 압수했습니다. 김민선 회장은 압수된 하드 드라이브에는 최소 2년이 넘는 회계 내역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FBI가 뉴욕주와 퀸즈, 맨해튼 검찰과 공조하고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 있다며 지난해 고발한 34대 회장 선관위 건부터 한인회관 99년 리스 건, 민 씨의 공금 횡령까지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 한인회와 민 씨 그리고 측근들의 은행 계좌 정보도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민 씨는 한인회관 99년 리스 계약서 서명 당시 부동산 업체 이스트앤캐피탈로부터 받은 계약금 25만 달러를 모 은행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회장은 FBI가 은행 측에 해당 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 등의 거래 정보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동북부 5개 주 경선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자리를 확정지었고 트럼프 역시 최종 후보에 지명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공화당 경선 결과는 트럼프 후보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대의원을 확보하느냐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은 26일 경선을 계기로 사실상 민주당 최종 후보 자리를 확정지었습니다. 클린턴은 대형 격전지인 펜실베니아와 메릴랜드, 델라웨어, 커네티컷 등에서 4연승을 거뒀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로드아일랜드 1승이라는 초라한 성적에 그쳤습니다. 이로써 클린턴 전 장관은 총 누적 대의원 수가 2,000명을 훌쩍 넘으면서 최종 후보 지명에 필요한 매직 넘버의 85%가량을 손에 넣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역시 공화당 최종 후보 지명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트럼프는 개표 초반부터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 존 케이시 오하이오 주지사를 상대로 압도적 우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누적 대의원 수는 945명을 넘어서면서 매직 넘버 달성을 위한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화당 경선 결과는 트럼프 후보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대의원을 확보하느냐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인디애나 등 다음 달 경선에서도 선전하면 매직 넘버 달성도 넘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금을 체납한 뉴욕 시내 주택들의 세금 징수권이 다음 달 12일 일제히 경매에 붙여집니다. 경매를 피하기 위해서는 5월 11일까지 체납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뉴욕시 재정국은 26일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세금 체납에 따른 세금 징수권 경매 목록을 공개하고 세금 체납 주택들의 세금 징수권을 경매를 통해 매각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시는 현재 재산세, 상하수 요금 등 세금이나 수수료를 일정 기간 체납한 경우 세금 징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세금 징수권 판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매를 피하기 위해서는 오는 5월 11일까지 밀린 세금을 갚거나 분할 납부를 약속해야 합니다. 체납된 세금은 현금이나 체크, 머니오더로 납부할 수 있지만 우편으로 보낼 경우 발송 시간을 고려해 늦어도 5월 2일까지는 보내야 합니다. 한편 노인 주택 소유자 면제 프로그램이나 재향군인, 현직 군인 등 자격 조건이 맞으면 세금 징수권 경매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제 대상 역시 5월 11일까지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금 세납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주택의 세금 징수권은 5월 12일 경매에 붙여집니다. 이와 관련해 311에 전화하면 한국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 속성 처리 신청 심사가 오는 5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속성 처리 신청도 대폭 늘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전문직 취업비자 속성처리 신청의 심사는 5월 12일 개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예상보다 많은 속성처리 신청서가 접수된 데다 일반 취업비자 신청도 기록적인 양이 접수되면서 데이터 입력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올해는 학사용과 석사용 등 총 8만 5천 건의 쿼터에 23만 6천 건이나 몰리면서 2.77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225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속성 처리의 경우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른 비자와 H-1B 비자 중 쿼터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속성 처리를 하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하지만 쿼터 제한을 받는 H-1B 비자의 경우에는 접수 날짜와 상관없이 이민서비스국이 정한 심사 개시일로부터 15일 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접수된 속성 처리 신청자의 경우 늦어도 6월 2일까지는 비자 승인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가 행정 업무를 개선하고 영어 미숙자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어 통역 사용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인적자원관리국과 같은 시정부 기관은 뉴욕시 인권법에 근거해 영어 사용 미숙자들에게 적절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타국 출생 시민들에 대한 처벌을 금지한 헌법 조항의 위반이라 판시했습니다.
민권센터는 25일 뉴욕시 법률구조공단과 합동으로 뉴욕시 인적자원관리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이 통역 서비스를 주선하도록 조치하고 영어 사용 미숙자들을 위한 서비스가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 업무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3년 동안 6개월에 한 번씩 뉴욕시 인적자원국 관리국에 서비스를 의뢰하는 영어 사용 미숙자들의 숫자와 언어 서비스 이용 실태를 집계한 자료를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는 것도 합의안에 포함됐습니다. 민권센터와 법률구조공단은 2010년에 뉴욕시 인적자원관리의 언어 서비스 의무 규정 위반을 이유로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2년에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에 주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소송 개시 7년여 만에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인적자원관리국과 같은 시정부 기관은 뉴욕시 인권법에 근거해 영어 사용 미숙자들에게 적절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타국 출생 시민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조항의 위반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도로 위 무법자에게 앞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20에서 80%까지 오릅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는 보험료가 기존보다 2배가량 치솟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험정보 전문 사이트 인슈어런스 쿼츠가 공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 운전자가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자동차 보험료는 평균 127.72%가 인상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333.85%와 하와이 293.79%, 캘리포니아 189.34% 등에 이어 미 전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인상폭입니다. 뉴욕주 역시 음주운전 적발 시 기존 보험료의 평균 88.76%가 더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는 미 전역에서 할증률이 12번째로 높았습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돼 티켓을 발부받을 경우에도 벌금뿐 아니라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뉴저지의 경우 난폭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80.8%의 할증률로 전국에서 9번째로 높았고 규정속도보다 30마일 이상 초과된 속도 위반일 경우 49.18%로 속도 위반 할증률 3위에 꼽혔습니다. 뉴욕은 난폭 운전의 경우 40.4%가 속도 위반의 경우 21.7%의 할증률이 더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 소재 종합병원들의 환자 안전도가 평균 미달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소재 143개 종합병원 가운데 안전도 A 등급을 받은 곳은 전체의 9.8%인 14곳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뉴저지는 전체 67개 병원 중 34.3%인 23곳이 A 등급을 받아 전국 평균 32.53%를 다소 웃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건강보험 소비자 교육기관인 리프로스 그룹은 전국 2,571개 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도 병원 환자 안전도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 소재 143개 종합병원 가운데 안전도 A 등급을 받은 곳은 전체 9.8%인 14곳에 불과했습니다. 뉴욕주는 전국 50개 주 가운데 44위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나소 의대병원 센터, 뉴욕 장로병원 퀸즈, 놀쇼워 의대병원 등은 C등급을, 플러싱 병원은 D등급을 받았습니다. 뉴욕주에서 환자 안전도 A등급을 받은 병원들은 놀스웰 헬스 헌팅턴 병원, 메트로폴리탄 병원센터, 할렘 병원센터, 로슬린 프랜시스 병원 등이 있었습니다. 반면 뉴저지는 전체 67개 병원 중 34.3%인 23곳이 A등급을 받아 전국 평균 32.53%를 다소 웃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순위도 22위에 올랐습니다. 뉴저지 병원들 가운데 잉그루드 병원, 해켄색 대학병원은 환자 안전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고 홀리네임 메디컬 센터 역시 B등급으로 우수 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법원 앞에 위치한 메모리얼 아일랜드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노예 제도로 희생된 흑인과 나치 학살의 유대인, 그리고 아르메니안 대학살, 일본군 위안부까지 총 5개의 기린비가 있는 인권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지난 2013년 3월 이곳에 위안부 기린비가 세워지면서 한인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한 곳입니다.
한인 커뮤니티를 사랑하는 뜻있는 한인이 이곳에 조경을 새로 단장했다고 합니다. 환경운동을 통해 미 주류 사회에 한국을 알리고자 하는 뜻인데요.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